네, 한만식 전문가 또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간밤에 암호화폐 시장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또 다시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또 주요 이슈들 짚어주시죠. 예, 일단 어제 뭐 전체적으로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이더리움이 강하게 올라왔던 거, 또 NFT 쪽에 엑스 인피니티가 또 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 어제 뭐 시장 하락하고 있지만 매 연말 랠리가 나오기 전에 랠리 열차를 타는 마지막 열차 기회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렸었는데요. 일단 어젯밤 오늘 새벽에 위쪽으로 좀 올라오려고 하는 방향들이 나타났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뭐 괜찮은 것 같고요. 한 번 더 뭐 출렁거린다 그러면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11월 24일인데요. 11월 달도 며칠 남지 않았고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예, 연말 랠리 산타 할아버지 선물이 있을 거냐라는 부분 기대감을 가지고, 예,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 남미의 이시 대기업 비트코인 매매 기능이 개시가 됐다라는 건데요. 지금 뭐 여러 회사들이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뭐 신규 매수를 하거나 또 연계하는 서비스 연계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남미 쪽도 확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소식은 비트코인 보유와 관련되는 얘기들인데, 뭐 장기 투자자들 비트코인 지출을 줄이고, 네, 비트코인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포지션을 오히려 추가하고 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예, 바닥권에서 매도한 거는 개인만 매도했을 것이다. 기관들도 그렇고 채굴업자들도 그렇고 또 장기 투자자들 계속적으로 포지션을 늘리고 있는 그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음 소식도 마찬가지인데,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고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없다라는 것은 뭐 공급이 안 된다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이전 주보다 유입이 증가했다라는 분석 기사들인데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쪽으로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 어제도 같이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더 쪽에, 예, 어제 밤 사이에 이더가 한 5% 정도 반등을 했는데요. 뭐 이더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 또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그 금융위에서 뭐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대해서 제도화에 대한 여러 가지 초안들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코인 시세 조정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미 주식시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한 달 전에 한번 이 시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의 영역이 파괴되고 있다. 결국은 코인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주식시장과 동일한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 24시간 거래가 된다. 상한가, 하한가 없다. 이런 것들이 뭐 주식시장과 좀 다르지 전체적인 형식은 같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시장의 한 20년 전 정도 상황이 지금 코인 시장의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공정공시라는 제도가 주식시장에 없었습니다. 뭐 공시, 뭐 미리 정보를 빼내서 뭐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코인 시장도 그동안 12년의 역사가 있지만 여러 가지 시세 조정, 뭐 사기, 뭐 다단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지금 뭐 몇 가지 간밤에 금융위 소식들, 또 이 제도화에 관련된 소식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터키 소식인데요. 예, 터키의 법정화폐 리라가 폭락하면서, 예, 리라 베이스로 비트코인 가격이 간밤에 급등했다는 소식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급등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쪽에서 한번 있었죠. 지난달 한 20일경에 대해 한번 급등이 있었는데 간밤에는 뭐 엄청난 상승이 좀 있었다라는 거. 자국의 통화가 불안불안하다라고 하게 되면 급속하게 대체 투자처를 찾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엘살바도르도 그렇고 좀 자국 통화가 불안불안한 나라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시고요. 어제 샌드박스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네, 샌드박스 적립식 메타버스 출시를 앞두고 11월 달에 260% 상승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어제까지 좀 급등을 하고 급등할 때는 오히려 매도 기회로 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잘 가는 코인이기 때문에 조정을 주면 다시 사자라고 말씀드리는데 뒤에 코인 분석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부동산 얘기이고요. 금리 상승에 대한 얘기인데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미국의 금리가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오른다. 이런 거와 관련돼서 주식시장도 기술주는 빠지고 은행주는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부동산 가격들,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샀거나 갭 투자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가격 하락 압박을 계속 받고 있고 폭락 가능성은 낮지만 어쨌든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둔화되고 있고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뉴스인데요. 이 시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 쪽은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성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암호화폐로 많은 수익을 냈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는 현금 위주로 하반기에 부동산 가격이 좀 주춤거린다라고 하게 되면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부동산 쪽으로 자금 이동을 하는 거 이런 투자 방식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나 뉴스가 좀 더 있는데 뉴스 하나 좀 한 가지 더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티의 뉴스인데요. 시티은행, 미국의 시티은행 기관 투자자를 위한 디지털 자산 전략에 대해서 전략을 세웠고 디지털 자산 팀을 별도로 설립을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12월 1일부터 가동될 예정이고 최대 100명을 추가로 배속할 예정이다라는 건데 본격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서비스 확대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티은행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라든지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이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국내의 은행들 또 일부 증권사들도 가상자산에 대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억해 두시면서 정부가 관련되는 제도화를 또 진행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많은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서비스 확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